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찰국 신설 관련된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우선 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경찰서장들이 전체 회의를 열었고 그 후에 1시간 반 만에 이를 주도했던 류사명 서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가 됐고 다른 참석자들 역시도 감찰에 착수한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대기 발령 조치에 대해서도 이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대기 발령 조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위법하다, 적법하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네. 사태 해결에 있어서는 대기 발령 조치가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그 총경 회의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끝날 거로 예상이 됐는데 대기 발령 조치라는 인사 조치로 인해서 조금 더 격화되면서 마치 이게 이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듯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글쎄 대기 발령 조치에 대한 생각은 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만 이제 경찰국 반대라는 그 서장들의 그 의사 표명은 사실은 부적절하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미 경찰국은 차관회의까지 통과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을. 그리고 조만간에 26일 날 내일이죠. 내일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의사표현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의사표현 한 것을 다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한 마당에 다시 서장들이 모여서 지휘관들이거든요. 네.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그 청장 자체가 경찰국 반대를 이유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사직을 했어요. 이런 마당에 서장들까지 이러고 저것이 또 뭐 경감, 팀장급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팀장급들의 슬로건은 지휘관들을 지키자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정보권도 갖고 수사권도 갖고 또 무력 행사권도 갖고 있는 경찰 조직 자체가 저렇게 단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께 어떤 의미를 주냐면 봐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서장들뿐만 아니고 팀장급들의 단체 행동성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 행동 부적절했다. 다만 사태 해결에 있어서는 이렇게 징계 조치 내린 건 역시도 좀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징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법하다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예. 징계라는 게 결국은 이제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직무 명령이 불복종했다. 한마디로 하면 해산 명령은 불이행했다. 이 말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일날 모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모였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뭐 지역을 벗어날 때는 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집단 행동이 되려면 뭔가 모여서 뭐 구호를 외치거나 뭐 성명서를 발표하나 이 정도 아니거든요. 의견 모아서 우리는 그냥 청장 후보자한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인 거죠. 사적으로 모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해산명령 불응했다 그러는데 해산명령도 모임 중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도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예. 통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보가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해산명령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불이행했다 해서 징계한다. 제가 보기엔 아마 만약에 재판으로 다툰다 그러면 충분히 뭐 이길 거라고 보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모임 자체가 적절하냐 부분인데요. 예. 모임 자체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거냐예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법상에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법상 경찰 업무에 대한 일이 없어요. 치안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은 하려는 게 적법해야 되는데 이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장들도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의견을 이렇게 신속 모으지도 않느냐.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80년대 말에 뭐 박정철 고문치사 이런 것 때문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지금 경찰위원회를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경찰 내 의견도 모아야 되는데 이걸 뭐 한 4주 정도 모으게 되는데 며칠 만에 해버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법상 근거도 없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갖고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연영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91년도에 사실은 지방자치도 같이 됐어요. 그때 치안본부에서 그러니까 치안본부라는 데가 사실은 경찰청이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업무 자체를. 그러나 직제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본부에서 이것이 경찰청이라는 거 외청으로 독립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치안본부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각 시도지사가 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행정권에 종속된 경찰권을 다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네. 시도지사가 경찰권을 갖는 아직 시기 상조다라는 판단 하에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시킨 거예요. 그런 연역적 이유도 있는 것이고 이건 법을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고요. 반드시 경찰청의 모든 그러니까 경찰청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사법부처럼 그럼 경찰부로 독립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든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그런 입법 취지가 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예. 위법한지 여부를 보면 어쨌든 징계 적절성의 위법, 징계 그렇죠. 절차의 그건 위법하지 위법성. 않다고 보는 것이 그 대상자의 경우에는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했는데 이것이 집단 행동이냐 아니냐의 물론 판단의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예. 다만 주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 연락하고 연결하고 의사 제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청장 후보자가 하지 말라, 직대가 하지 말라라고 몇 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절하진 않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자, 행안부에서 치안 업무 담당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치안 업무를 주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업무 범위 자체에 보면 안전 업무가 있어요. 안전 업무. 이 안전 업무와 치안 업무가 다른가요? 안전 업무의 조율과 조정 이런 업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 행정안전부 안전위원회 산하에 경찰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안부의 범위에 치안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정말 비체계적인 법률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요. 문화재청도 외청이란 말이에요. 문화부 그 정부조직법상 문화부 소관 업무에 문화재 관련 업무가 없어요. 근데 문화재청 어떻게 되냐면 문화재 관련을 담당하기 위해서 문화부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다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의 문화재청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나요? 독립돼 있다고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자기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 따라서 지금 일부 서장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위법한 직제 개편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비직제도 다 운영이 돼 왔단 말이에요. 경부관 하나 파견돼 있었죠. 총경, 경정, 경감급까지인가 파견돼 있었단 말이에요. 치안정책관실이라고. 그거 다 업무했어요. 그런데 그걸 직제화한다고 해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서 그럼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제나 비직제에 따라서 그게 독립성이 달라지나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찰청이라는 업무는 수사 업무에는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수사 경찰에 대해서는 관여한다고 돼 있지도 않아요. 행정 경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 경찰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실도 지금 어떻게 지휘통솔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 마당에 행안부도 그럼 비동의하고 행안부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경찰위원회도 지금 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경찰부가 되겠다는 건가요? 이게 기본적인 권력분전 시스템이나 우리 헌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역사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내무부 치안본부 있다 독립한 거는 그런 어쨌든 87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종천 고문치사라는 데 있기 때문인데 그거와 지방자치는 직접 관계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이제 그건 아닌 거고 자치경찰과 지금 연결돼 있지만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면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온 경찰청이 외청으로 나온 것이 다시 또 행안부에서 감독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수사, 인사, 감찰 예산 중에 이제 인사 부분만 관련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이제 시행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 예산이라든지 감찰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사가 사실은 거의 만사입니다. 경찰들이 왜냐하면 검찰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면 뭐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승진에 정말 목매달거든요. 나오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만큼 인사에 신경 쓰는 데가 없는데 인사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딱 본인들의 얘기에 수긍하지 않거나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대기 발령. 대기 발령을 내리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결국 인사권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징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장에 참가한 분들은 한 50몇 분이고 이제 그 비대면으로 참가한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가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근데 징계는 현장 참가자들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온라인 참가한 사람 아닙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위원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독립하면서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그걸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위원회 만든 겁니다. 그럼 경찰위원회와 지금 행안부의 역할이 애매해지는 거죠. 경찰위원회를 오히려 실질화 시키자. 말씀처럼 약간 뭐 비상근이고 약간 어찌 보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통제를 하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 얘기하는데요. 민정수석 누가 없애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없앤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민정수석 없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 성립하지 않는 거죠. 뭘 만들 때는 법에 의해야 되는 건데 민정수석의 설치 근거는 그냥 대통령 명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법의 관할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거는 자기 모순이죠.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구성의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자, 비직제를 직제화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의 참모진이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을 이거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안부 부처에다가. 이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 부분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을 통하든 어느 부처를 통하든 경찰의 인사에 관여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 일부 경찰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경찰 인사는 여태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다며 총경 이상은. 근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 제청을 여태까지 관여했던 사람이 민정비서관실이었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지 일단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검찰국도 반대했어야 돼요. 검찰국 같은 경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이건 검찰은 다른 치안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을 문민화하면서 이것을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하나 삼으셨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도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국을 두고 총장하고 인사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검찰에 대한 대응하고 또 막강해진 경찰에 대한 지금의 대응하고 왜 다르죠? 저는 약간 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찰청을 없애고 경찰국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청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본인의 어떤 그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드는 거예요. 경찰청 없애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야의 발언도 좀 듣고 관련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합법 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 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회의를 연 것 자체 그리고 대기 발령을 내린 그 조치 그리고 경찰국 신설까지도 상당히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한 집단 행동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문 정권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 지도부 반성해라.
또 민주당의 경우는 뭐 경찰 중립성 이 자체가 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공안 통치를 펼치고 있다 이런 냉공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 것이냐? 이것도 우상호 비대위원이 한 말이거든요. 그 얘기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마 뭐 이 검찰 정상화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평일날 모입니다. 주말도 아니에요. 평일날 평검사들이나 부장관들이 모인 경우도 있거든요. 뭐 법무부에서도 업무 시간 외에 이제 저녁에 모인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이제 정부에서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적절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그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경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 정상화법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관행화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이게 정부조직법 위반이니까 안 된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 없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검사들이 보기에 경찰은 자기들보다 약간 미치예요. 자기들은 해도 돼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경찰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시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오히려 휴일날 만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할 때는 더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거의 뭐 총장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무슨 선동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직장협의회, 경찰 직장협의회 물약관 하위직입니다. 이런 분들은 삭발 단식하고 1인 시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경회의도 뭐 민주당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뭐 전 정부 탓할 일이 아니에요. 전 정부에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지금 검찰과의 비교를 하는데 검찰국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부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검찰 업무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법무부는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법무부의 주요 부처 옛날에 장차관 다 검사 출신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분리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거의. 근데 행안부를 경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나요? 경찰 업무하고 행안부 중에 경찰 업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관계없어요. 행안부라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그 모든 정부의 뭐 인사라든지 예산은 전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이런 거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아니면은 예전에 내무부처럼 이제 국내 뭐 이제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는 거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어쨌든 출신 독립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들도 꽤 있었는데 꼭 다 검찰이 장악한 건 아니지 대부분 않았습니까? 근데 법무부의 주요 부서는 대부분 이제 검사들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관, 차관 다 검찰 출신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검찰국이 이렇게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경찰국은 없던 걸 만드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든 어쨌든 역사적으로든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기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직제로 했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까지는 비직제로 운영이 돼 왔던 거 아니겠어요? 치안 정책관실하고 똑같아요. 치안감으로 오히려 늘려서 경찰국장을 경찰국의 수장을 경찰로 다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치안감을 받겠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치안정책관실에서 경무관이 수장으로 돼서 다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었어요. 근데 그걸 직제화한다고 해서 기능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게 일단 납득이 안 되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관할, 대통령 참모가 관할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 기관장이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경찰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경찰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부령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장에 대해서 지휘 통제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을 만들든지요. 현재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무총리로 올리든지요. 또 하나 전 정권 탓 아니라고 했는데 전 정권 탓이죠.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다 경찰의 힘을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은 안 했어요. 하긴 했죠. 국가수사본부 만들었습니다마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청장이 다 인사권 갖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이원화한다고 했지만 지금 일원화돼 있어요.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장이 다 같이 갖고 있고요. 지방경찰 이원화한다고 했지만 똑같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서 전부 안 해놓고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야 경찰은 뭐 통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시각 안 갖겠어요? 그거를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방법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중앙행정기관에 지휘를 줘서 국무총리 소속 두자. 이 방향으로 가자. 전 이런 거는 이런 정책적 논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독립성 훼손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기존에 했던 민주당의 행태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선동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부추김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책이냐 선동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도 뭐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로 격상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권한이 비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것도 찬성해요. 근데 지금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사법계 특위도 만들어서 거기서 결국은 한국형 FBI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어찌 보면 경찰이 지금 권한이 막강해지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분산할 거냐, 실질적인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검찰과 경찰과 그다음에 공수처와 해경과 다 연결된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한 번에 논의해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비대해졌으니까 당장 하자.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앞으로 뭐 사개특위라든지 물론 이름 바뀌었습니다. 형사체계 무슨 개혁위원회를 바뀌었지만 그런 데서 논의도 안 하겠다는 걸 보여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 끝내겠다는 걸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검찰 수사권도 지금 이제 2개 남겨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국형 FBI든 아니면 어떤 수사본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중수청이 되든 이제 그런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와 연결해서 해야지 이것만 딱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그냥 끝내겠다 이걸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연결해서 안 해왔잖아요. 지금 볼까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온 관심을 다 집중시켰지.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로 줄여놨잖아요. 6대 범죄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대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빼놓고 또 4개를 또 없앴어요. 이거 9월 10일까지 또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대 범죄까지 포함해가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수사 체계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의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중수청을 통해서 나머지 경제와 부패 범죄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뭐 형사 사법 체계 특위인가 이걸 만들어서 그걸 또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경찰 언제 논의합니까? 그러니까 경찰 논의하는 이 구조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이런 논의가 좀 적겠지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공안 사건까지 또 수사권이 갖고 오죠. 이미 7월 1일부터는 군사경찰이 갖고 있던 성범죄 관련 수사권도 갖고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모든 수사권이 다 경찰에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무장병력도 경찰에 다 있고, 정보도 다 경찰에 다 있고. 자, 이런 거를 이 현재 경찰분들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권한이 모이면 안 된다. 경제와 알겠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독립성 침해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까지 가장 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혔다는 그 부분인 것 같아서요. 뭐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서실장 선에서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비서실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과연 바람직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죠. 불가피했다고요? 이것이 대통령실과 업무적 관계는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만들기 때문에 입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없고 반대 입장이라면 대통령령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드는 국무회의가 곧 있습니다. 내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자분이 입장을 물으면 당연히 부적절했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적절했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코로 경찰국 신설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만드는 비서실장,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거 찬성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국 신설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분들의 저런 모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이제 행안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니 비서실장이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 뭐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이 누굽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아끼는 후배라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최측근을 앉힌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사실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벌써 비서실장이 이런 업무에 처음으로
기자회견 나오면서도 저 누군지 아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서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보통은 대변인 나서다가 그다음에 수석 나서다가 마지막에 비서실장이 나서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의지 아니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이 징계받은 전 서장이 얘기했잖아요. 원래 오늘 장관 청장 후보자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리고 모임에서 의견 전달하려고 했다. 근데 바로 징계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본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죠? 지금 이제 뭐 경찰국은 안 만들었지만 결국은 인사권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을 누가 갖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관의 의지응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장관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비서실장이 나서고 청장 후보자, 그러니까 청장 후보자가 직무대행입니다만 직무대행이 이 정도까지 바로 태세를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윗선인 거예요. 윗선은 제가 보기에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이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상관없다. 시각이 검찰총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뭐 인사권 자체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경급 이상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징계권, 전보권 이런 건 없어요. 그 청장이 행사하는 거고요. 그럼 청장이 행사하지 않았다는 뭐 정황 증거를 내놓고 나서 이것은 윗선에서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의혹 제기시라고 좀 받아들이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경찰 일부 그 주도하신 분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훼손 가능성. 본인이 이렇게 진정하게 그 국민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때 기소됐잖아요. 그것은 재판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분명히 정치활권이 이렇게 남용됐다, 편파적으로 행사됐다. 이건 수사의 구체적인 사례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안 내죠?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 완전 훼손 아닌가요? 그다음에 경찰의 독립성 완전 훼손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집단행동 해야죠. 나와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이걸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극렬 반대하시면서 구체적인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다는 사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입장 표명에도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죠. 그리고 이전에 뭐 민감용 청장 시절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문건을 돌렸어요. 각종 과장급까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입장 표명 안 했죠? 그 독립성 훼손이다라고 입장 표명 그때 안 하셨잖아요. 저분 최근에 임명된 분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처이기주의로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밀한 진단하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태도하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징계를 했다는 것, 직위해제했다는 것, 대기변경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나 본인 행동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잠깐 마지막 말씀 안 반론 말씀 드렸는데, 듣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경기청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안 정감 바로 경찰청 밑에 개입까지 갔던 분인데 바로 이 모임한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여돼 있다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울산시장 사건 얘기하는데 개개인 사건으로 따지면 뭐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검찰이 수백 배 더 많죠. 뭐 일일이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으로 어쨌든 이거를 치환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이나 지금 비서실장이 그전에는 한 번도 무슨 정책이라든지 무슨 민생 경제 관련된 안 나오다가 이 문제 되니까 바로 처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지금 추측이라 그러는데요.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직 청장 되지도 않았어요.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보고한다. 만나면은 월요일에 와서 좀 얘기하자. 잘하면 밥도 먹을 수 있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 위에서 아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뭐 징계하고 이렇게 대기 발령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하에 두겠다. 이제 그런 시각이 제가 보기에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근데 검찰의 예를 들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건 법대로 처벌받아야죠. 그럼 검찰이 그렇게 하면 경찰은 또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지금 경찰이 수사 지연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분들이. 네, 10초만 얘기할게요. 또 하나는 제가 먼저 경찰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경찰은 그럼 민주당 편이고 검찰은 국민의힘 편입니까?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누구 편이랑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요 국민들 반대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뭘 바꿀 때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국 설치 부적절하다고 훨씬 많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좀 보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데이터가 없는데 실제 경찰국 신설이 마치 경찰청을 없애고 경찰국화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국이 처음에 제도 개선위에서 나왔던 안보다는 대폭 후퇴했단 말이에요. 치안감, 경찰 등으로 그 국을 채웠고, 또 하나는 징계권은 없어요. 예산권도 없어요. 인사에 보충권만 있단 말이에요. 예.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지 예, 모르겠어요. 경찰국 신설 시행령 추진 이제 26일 내일 국무회의 앞두고 있고 예. 8월 2일 날 시행령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 공포 시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데 경찰 내부에 추가적인 반발이 있을지 좀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 이제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맞붙게 될 텐데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분야, 이제 안보 분야에서 이렇게 공방을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사실 굉장히 치열한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아마 역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이제 그 북한 이탈 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가 또 현 여권이다 보니까 예. 그것이 아마 역공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부처의 경우에는 마치 인사청문성 발언의 질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총리에게는 이제 경찰 이 문제도 아마 집중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다만 민주당이 그간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민생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민생 특위가 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걸 좀 횟수를 좀 비교하고 보고 싶어요. 정말 민생과 관련된 입법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돼서 기존의 국민의힘이 발의할 그 법안들에 대한 찬반 입장을 어떻게 물을지가 전 관심사항이고, 다만 어쨌든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뭐 첫날은 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제 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 안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입장을 보면 약간 태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살인자 아니고 뭐 브로커다, 뭐 탈북 브로커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권영세 장관도 뭐가 아니다, 살인자 맞다. 그다음에 뭐 태영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하태경 의원조차도 약간 얘기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처음에는 뭐 북송 자체가 부적절하고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살인 혐의자들 북송한 게 적절치 않다. 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국민들이 아니 그럼 16명이나 살인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그럼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기본적으로 법을 떠나서 국민들의 감정상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뭐 유엔사법 위반이 다른 위반이 자꾸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 이 얘기는 얘기할수록 제가 보기 국민의힘 손해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렇게 시급한 현황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거는 관심이 있어요. 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가 문제라든지. 근데 북송 문제는 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관심 못 끌 거다. 그리고 아마 원래 경찰국 설치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 사회 분야로 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정치 분야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장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도 개입됐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죠. 또 정치권 그러니까 문제로까지 연결이 안 될 바뀐 수가 없죠. 상황이죠. 오늘 질문 중에는 아마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북송 문제와 경찰국 설치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거로 근데 봅니다. 저는 이 국민의 관심을 안 끌 거다, 우리한테 부정적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위정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갈리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사실은 이제 흉악범을 굳이 이 국내에서 정착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아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해야 되고 법에 반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냐 아니냐가 사실은 이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강제 북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포커스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적 지지율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는 거죠. 예, 사흘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 사회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청문회를 일명 패싱했던 장관들의 데뷔전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총리를 처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마 뭐 적절하게 할 걸로 보는데 아마 구체적인 답변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워낙 또 논란이 휩쓴 게 많지만 그 전에도 이게 보면은 근데 아마 이낙연 총리와 비교가 많이 되겠죠. 첫 총리로서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 대표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 청문회 안 한 분들 같은 경우가 아마 인사 검증처럼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주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뭐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요. 지금 이제 북송 문제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건 뭐 계속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문제는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공백이 많아요. 예. 그 출입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탈북 보호하는 법에도 보호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유엔 어떤 그 협약에 다 가입돼 가지고 난민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를 들이대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처벌하려는 거예요. 무슨 뭐 문서를 없앴다 이런 걸로 하려는 건데 그럼 문서를 없애는지 안 없애는지는 또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권남용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정가의 보도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문제를 법의 잣대로 다 들이대서 처벌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남북 관계는 아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헌법에 분명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헌법 규정을 토대로 해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이건 국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혜적인 조치를 할 때는 법의 근거가 없어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전 이거는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이것은 뭔가 박탈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불이익 처분이란 말이에요. 추방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마 저는 이번 그 민주당의 청문회를 대하는 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정책적 대결은 안 할 것 같아요. 정책적 대결을 하게 되면 이게 찬반 나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리한 국면을 끌고 왔던 이 국면이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사청문 절차에서 못 물어본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 사실 정책적으로 찬반이 갈리지 않는 거라서 이런 국면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아마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스타 장관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언급한 바도 있었고 오늘 출근길에 짧은 답변에서 국민들께 이번 대정부 질문 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장관들 어떤 답변을 할지 국민들도 귀 기울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대우조선 노조 파업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청노조 형사 책임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협상을 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타결을 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론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 진행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보고 인지해서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네. 이미 체포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도 있고 진행 중이죠. 그것을 중단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라라는 거죠. 거기다 또 민사소송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민사소송은 원청이 하든 산업은행이 하든 그러니까 주주가 하든 원청이 하든 그다음에 협의회가 하든 회사가 하든 이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저 말은 현재 진행되는 그 형사 절차는 원칙대로 해라.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이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도 할 수 없고. 원칙 늘 이제 강조를 했던 표현이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이번 이 노조와 관련해서는 충돌 사안이 많이 발생할 조짐을 보였던 사안이라 조금은 강경해 보이는 기조가 좀 전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여기서요. 예. 만약에 형사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있다면 해석 여지가 있어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직권남용이에요. 형사 절차를 인지해라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마지못해 하는 아주 중립적인 원론적인 말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근데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뭐 공권력 투입의 가능성도 좀 내비쳤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서 더 강경한 태도가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법과 원칙을 더구나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법과 원칙을 얘기한다 그러면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하청에 하청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월급을 보니까요. 시급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250시간 얘기해서 한 250만 원 정도 가져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청 급여를 얘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최저 생계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상대로 법과 원칙,
고소하겠다, 민사소송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원청회사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않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손해라 그러는데 이분들 250만 원 월급 받는 분들한테 수백억씩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갚겠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약자고 없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냐. 본인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뭐 검찰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무부 뭐 인사검증할 때는 법과 원칙 다 깨면서 법에도 없는 것 같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없는 거나 약자들한테 가혹하냐. 이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합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잘했다든지 적절하게 했다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청 회사와 지금 이 근로자들 사이에도 어찌 보면 이 민형사상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그러면 법대로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청업체도 그 노동자들한테 고소고발하고 소송해라. 원청도 고소고발하고 소송해라. 국가도 나서서 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이 뭐 고소당하면 당연히 뭐 구속될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 당하면 가산 파탄할 수 있겠는데 250시간씩 일하면서 250만 원 받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약자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약자의 개념을 마치 원청 근로자 대비해 보면 하청 근로자는 약자시죠. 그런데 하청 근로자 사이에서 비교해 보죠. 하청 근로자 사이에서는 지금 13,000명 정도, 11,000명인가요? 하청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 파업에 동참한 해당 노조 소속인 회사가 22곳. 그 중에서 그 해당 노조에 소속된 분이 2,200명. 그 중에 120명, 140명이 파업에 참가한 거예요. 어느 분 때문에 어느 분이 손해봤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 그냥 일도 양단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다만 김대기 실장이 민사소송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예, 대통령께서 민사소송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